네, 마켓 트렌드 시간입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소식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 뉴스 앤 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미국의 그 외에 또 국부 펀드들이 부동산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었죠. 실제적으로 이제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국부 펀드가 과연 얼마나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고 또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할 만한 아이디어를 어떻게 얻을 수가 있는지 오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적인 수익 확보와 인플레이션 해지가 가능한 이 투자처로서 요새 국부펀드가 부동산 투자를 크게 강화시키고 있다라는 실질적으로 그 보고서를 통해서 오늘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현황이 어떻습니까? 최근 국부펀드의 투자 동향을 좀 더 자세히 본다면요. 네, 국부펀드들은 최근에 계속 자산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에서 2009년 넘어올 때는 굉장히 이제 시장의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이때만 줄어들었고요. 그것을 제외한다면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인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08년에서 2009년 사이 이때만 줄어들었죠. 이 줄어든 것은 실제적으로 자산 가격이 크게 빠졌기 때문이지 이들의 투자 여력이 줄어든 것은 아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는 꾸준하게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우리가 노르웨이 국부 펀드라든지 싱가포르의 테마섹이라든지 이런 쪽의 투자는 계속 늘고 있고 중국 쪽의 투자도 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지금 부동산 투자 추이를 살펴보시게 되면 2008년, 2006년도에 고점을 찍은 이후에 전반적으로 크게 감소를 보였다가 2010년도를 기점으로 부동산 투자가 빠르게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지금 부동산 투자가 늘어나는 속도가 전체적인 자산 증가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결국 무언가는 줄여야 되는 상황이죠. 채권 투자라든지 주식 투자와 같은 다소 공격적이면서 화폐로 표시되어 있는 자산들은 비교적 줄여나가는 그런 과정이고, 그리고 이제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를 빠르게 늘려가고 있는 것이 최근 국부펀드의 움직임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S&P 500 지수와 미국의 부동산 투자 수익률을 살펴보게 되면 네. 수익률의 이제 편차, 전체적인 변동성은 S&P 500이 절대적으로 크죠. 그래서 시장이 좋다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것이 더 좋겠지만 장기 성향으로 투자하고 있는 이 국부펀드의 성향상 꾸준하게 수익을 주는 부동산 쪽에 투자하는 것이 현재 구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러한 국부펀드가 최근 관심을 보이고 있는 부동산 자산은 어느 쪽입니까? 네, 먼저 미국 부동산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선진국 주요 경기 중에서 가장 그나마 경기가 나아 보이는 게 미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 미국 부동산에 대한 투자를 굉장히 빠르게 늘려나가고 있는데요. 준비된 그림을 보시면 2011년도에 미국 전체 부동산 투자에서 미국 부동산 투자 비중이 거의 60%가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죠. 2010년도에는 거의 70%를 육박했는데요. 올해도 추가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제기되고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어떤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느냐? 현재 지금 보시면 이 워싱턴 DC나 보스턴, 뉴욕 같은 미국의 주요 거점 도시의 오피스 빌딩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채권을 내려놓은 대신에 투자하고 있는 것은 안정적인 수익을 줄 수 있는 수익형 부동산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되고 있다는 것을 그림으로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주로 투자하고 있는 것은 최근에 노르웨이 국부 펀드가 아주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 외에 이제 살펴보게 되면 일본의 후쿠오카돔, 어떻게 보면 이 경기장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이런 쪽에서 과연 투자를 할까 생각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쪽에도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밴쿠버에 일종의 섬인데 이쪽에 이제 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임야에도 투자를 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부동산 상품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특징이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런 국부 펀드들은 아시아, 아프리카, 이런 중동 지역까지 진출을 해서 이쪽에 대형 프로젝트, 예를 들어서 이라크에서 큰 도시를, 신도시를 만든다든지 이런 쪽에도 적극적으로 투자를 늘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 부동산 투자도 단순하게 미국의 수익형 오피스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자산을 지금 늘려나가고 있다는 네.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금융위기 이후 재점을 받고 있는 이 국부펀드, 과연 국부펀드는 어디에 투자를 하고 있는가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커지는 만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사점이 뭔가가 더 중요할 텐데요. 어떻습니까? 네, 가장 중요한 시사점은 장기적으로 인플레 가능성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화폐 자산이 아닌 실물 자산으로
돈을 옮겨나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물 자산 중에서도 인플레치에 가장 좋은 게 금인데 금보다는 실제 지금 당장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그런 부동산 투자, 또 장기적인 투자가 가능한 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죠. 금 같은 경우에는 경기라든지 주변 모멘텀에 굉장히 민감하지만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장기적인 투자 관점으로 또 투자의 횟수도 꾸준하게 채권처럼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고요. 두 번째 시사점은 뭐냐면 이 국부펀드가 과연 누구한테 이런 자산들을 사고 있느냐. 가장 먼저 2009년도에 시장이 급락할 때 이런 부동산들을 대거 샀던 미국과 유럽의 금융권들에게 이러한 자산들을 매입하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시사점입니다. 결국은 미국 금융권으로 다시 돈이 들어가고 있다는 건데 이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가 이제 향후 중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선진국 쪽으로는 수익형 부동산, 이머징 시장 쪽으로는 개발형 SOC들 이런 쪽을 사고 있다는 것이 중요한 시사점이어서 이것을 투자 아이디어로 좀 연결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종목으로도 알아볼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국내도 부동산 개발을 할 때 어떠한 형태의 부동산이 개발될 거냐, 더 이상 이제 주택 시장은 크게 재미가 없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내에서도 이제 관광, 레저 복합형 리조트들이 최근에 많이 추진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산업단지, 일종의 산업단지에도 과거처럼 대규모의 산업단지가 아니라 일단 뭐 발전단지, 태양광 발전단지와 같은 그런 복합형 단지들이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계획들이 많이 잡혀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와 관련된 종목군들에 우리가 이제 투자에 관심이 필요할 것이고 단기 관점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관광 레저 쪽에서 영종도에 리조트를 지금 계획하고 있고 자금을 모아나가고 있는 파라다이스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호텔 신라처럼 리조트나 이런 쪽에 추가적으로 이제 계속 면세점 사업을 늘려나가고 있는 기업들, 또 하나투어처럼 최근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추가적인 수익성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기업들을 단기 관점이 아닌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건설업이 주택이 아닌 이런 쪽으로 개발이 확대되게 되면 뭐 추가적인 건설 기계나 부품 쪽으로도 일부 관심을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현대중공업이라든지 두산인프로코, 동양기전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관련된 종목이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기 관점보다는 역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고 아마 투자의 초기 관점에서는 이런 종목군들이 가장 좋을 것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자산주 계열의 종목군들과 건설, 땅을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건설주들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현대건설이라든지 대림산업, 대우건설, 현대산업개발 같은 종목군들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 국부펀드의 동향과 함께 시사점 투자 아이디어 알아봤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입니다. 고맙습니다.